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2년은 비정상이 정상범주에 들어가려고 연병을 하고 있는 시대예요. 요즘 세상이 많이 좀 흉흉하죠? 대혐오의 시대가 왔는데 옛날에 1900년대 초 아니면은 프랑스 대혁명 때 이런 옛날에는 카르텔들의 규모가 좀 컸어요. 카르텔들의 규모가 컸다는 게 뭔 말이냐면은 국민 그 자체가 카르텔인 거야.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좀 거지 같은 의미로만 쓰이는데 옛날에는 어떤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단을 형성한 모든 거를 그냥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프랑스 대혁명 때는 국민 모두가 집단이 되어서 왕정에 맞서 싸우고 그리고 아니면은 자본주의가 너무 병폐가 심했을 시절 있잖아요.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 그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도 많아지긴 했지만 국민들이 자본주의에 문제가 많다고 수정해달라고 난리쳤던 것도 있고 이런 여러 집단, 카르텔들이 형성되어 오면서 실제로 목소리를 그들이 내고 국가가 바뀌어온 것도 맞기는 맞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걸 반드시 비판해야 됩니다. 정말 개나 소나 카르텔입니다. 지들이 뭐 되는 줄 알아요. 막말로. 좋아. 지들이 뭐 되는 줄 알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에 필요한 거긴 해요.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를, 현실 불가능한 거를, 그리고 국가에 좋지도 않은 거를, 실체도 없는 거를 주장하면서 뭐가 되는 줄 알고 설치고 다닌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정치병이죠. 정치병엔 약도 없어. 예를 들어 10명이 있어. 10명이 모였어. 근데 그중에 4명이 정치병에 걸린 거야. 그 4명 중에 2명은 다른 정치병, 2명은 다른 정치병에 걸렸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둘둘 6이 있었어. 10명 중에. 자, 이제 이 사람들한테 A를 얘기할게. A에 대해 얘기했어.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르겠죠? 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합리화를 하고 무적 최강 쉴드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아무 데서나 쓰는 인간들이 있어요. 왜? 지랄 떨고 싶어가지고. 당연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내가 A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나올 수 있는 그 반응들이 보편적인 맥락이 있어요. 그게. 대략적으로 요런 정도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겠다를 넘어서는 반응이 나오는 인간들이 있어. 갑자기 생뚱맞게 정치인 얘기가 나와. 정치인 이름이 나와. 아니면 생뚱맞게 이 A랑 관련도 별로 없고 뭐 진짜 관련이 있어봤자 요만큼 관련이 있는 그런 그 정책을 했던 정부의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지금 정권 이전 정권 다 얘기를 관련도 별로 없는데 관련 없다 그러면 또 관련이 있대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2022년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참 상상도 되지 않던 것들로 싸우게 되는 게 참 많거든요. 이런 거로 싸운다고? 진짜 이런 게 엄청 많아. 간다요 중고등학생 때 아니 뭐 대학생 때 2010년 초중반 그때만 해도 개 키울 사람들은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울 사람들 키우든가 말든가 빵 키우고 싶은 사람들 안 키우고 그냥 그러고 살았어. 지금은 개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슨 먹이 주는 거 못 주게만 해도 개나 고양이가 무슨 죄가 있냐면서 개 뒤집어져가지고 들어 눕질 않아. 개가 품물고 반대로 개 키우거나 고양이 키우기만 해도 개 싸잡아가지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전 세계 한번 찾아봐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 전 세계적으로 있기는 있는데 대한민국처럼 여염남염 때문에 문제가 되는 나라가 있나 보세요 한번. 또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좀 조던 B 피터슨 그 캐나다에서 하는 거 보면은 여염남염이 거기도 있대. 있기는 뭐가 있어. 니들 눈에만 있어 보이는 거지. 이번 2022년 대한민국 대선 때 젊은 20대들한테는 여염남염의 선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여염남염으로 대통령 후보를 뽑습니까?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 뽑는 거는 자유 아니냐. 누가 자유가 아니냐? 자유지. 그 자유롭게 뽑은 이유가 여염남염이라는 게 웃기다는 거지 내 얘기는. 어떻게 이런 걸 원하는 세상이 되었을까 참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2년은 비정상이 정상범주에 들어가려고 연병을 하고 있는 시대예요. 물론 과거 역사들을 보면은 원래 이런 식으로 시대가 변한 것도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왕정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이제 삐죽고 민주주의를 퍼뜨리려고 하던 사람들은 미친놈 소리 들었단 말이야 그때. 당연히 왕정이 대단한 거고 당연한 거고 니들이 뭔데 민주주의를 얘기하냐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문제는 그게 아니죠. 사회의 공익적인 거 아니면 이 세상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면은 새로운 거더라도 미친놈 소리를 듣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중요한 건 새로운 게 미친놈 소리를 들어도 좋은 거면 상관없어도 개 거지 같은 것들을 들이밀면서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처럼 지금 퍼뜨리는 애들이 한둘이냐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문재인이 문제였다. 윤석열이 문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문제다. 여자가 먼저 문제였다. 남자가 먼저 문제였다. 별 지 난리가 나 이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가 먼저 한 게? 중국이 먼저 그랬대. 일본이 먼저 그랬고 미국이 먼저 그랬대요. 러시아가 먼저 그랬고 무조건 쟤네가 먼저 했대. 그래서 쟤네가 먼저 했으니까 우리가 이래도 된대. 엄마 아빠 쟤네가 먼저 때렸다고요. 그래서 나도 때릴 거라고요. 지금 애새
그러는 거랑 뭐가 달라 도대체 이게. 현재 2022년에 개판된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물론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라고 간다요도 생각은 하지만 그중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뭘까. 지대한 영향. 저는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이 꼰대 같다고 손가락질을 많이 하는 학연지연 혈연 같은 게 사라져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간다요 개인적으로. 갑자기 이게 무슨 생뚱맞는 소리냐. 옛날에는요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흉흉했고 범죄와의 전쟁이 있기 전에는 깡패들도 많았고 양아치도 많았고 사기꾼도 많았고 그리고 범죄자들 잘 잡히지도 않는 시대였고 정보화 시대도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친구, 가족, 동창, 특정 개모임이나 그룹들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런 거 없이 살아갈 수가 없었거든. 도움을 요청할 누군가들이 있어야 돼.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였어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다. 점차 줄어든다고 얘기하면은 또 얼마나 뭐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소리하고 있냐고 또 불편충들이 그런 말 할까봐 말씀드리면 과거보다 훨씬 그런 비리라던가 삶에 힘든 그런 게 많이 좀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학연지연 혈연 그런 게 그 사람의 삶의 만족감, 소속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인간들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게 만들어요. 왜? 소속감을 느끼게 됐다는 거는 인간에게 그 소속감을 느끼게 된 그 무언가가 굉장히 소중하고 지켜내야 될 게 됐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소속감을 지켜내고 그 소속감을 위해서 내 소속감을 느끼면서 내가 외롭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불안정하지 않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죠. 문제는 그 전통적인 소속감들이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란 얘기죠. 인간은 사라진 소속감을 빨리 채워 넣어야 돼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속감이란 건. 지금 전통적인 게 사라졌으면 다른 거로 채워 넣어서라도 소속감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지니고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은. 문제는 전통적인 소속감이 벼잖아. 빈 만큼 다른 거로 채워야 되는데 뭐로 채울 거냐 이 말이요. 그거를. 아주 좋은 예가 정치병이죠. 정치병 걸려서 지금 빨리 병원 가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뭘 자꾸 지키려 그래. 종북좌파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대요. 토착외구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대야. 사람들이 점점 극단적인 곳으로 변해가고 있어. 옛날에 우리는 극단적이라고 하면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자들, 극좌 아니면 극우 이런 것만 생각했거든요. 그거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요즘은. 이념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이념이라고 하는 게 그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거나 좀 그런 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문제는 그 이념이 한두 개가 아닌데 수백 수천 개인데 수천 개의 이념의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게 더 문제죠. 왜? 소속감이 사라지고 있고 외로워지고 있고 불안해지고 있고 괜히 본인이 잘못한 것 같고 항상 뭔가 두렵거든.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결여된 소속감을 이상한 거로 채우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좀 변해가고 있다라고 간다요는 생각될 때가 많아요. 전통적인 소속감,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동창들끼리, 친구들끼리 나이 먹어서도 계속 만나고 자기들의 삶을 받쳐주고 지탱해준다라는 그 느낌을 받던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건 사라졌으면 다른 거로 잘 채워 넣으면 됩니다. 사실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그 채울 게 지금 이 세상에 있냐 이 말이에요. 인간한테는 소속감, 그 소속감이라는 게 주는 그 아주 큰 만족감과 안정감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근데 이미 사라졌는데 뭐로 채워야 될까요? 내 주변의 동창도 이제 자주 안 만나게 되었고 가족들과 친척들과의 교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대학 동기나 고등학교 중학교 동창들 고향 친구들도 자주 안 만나게 되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뭐로 채울 거냐는 거예요. 건강한 방식으로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물론 앞서 말한 전통적인 소속감들 학연지연 혈연 같은 것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이런 거로 비리가 일어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 어찌되었든 대혐오의 시대, 그 대혐오의 시대는 사람들이 외로워지고 불안해지면서 생겼다고 간다요는 믿는 편인데 어찌되었든 그런 시대가 왔어요.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어요. 개개인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던 여러 가지 건강한 방식의 소속감은 가면 갈수록 사라질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너무 염세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 건강한 소속감을 본인들 스스로 만들어내서 건강한 만족감을 만들어내서 하면 돼요. 근데 그러려고 노력을 안 하는 애들이 문제인 거지 지금. 그리고 그런 걸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를 만든 그런 사람들끼리만 만나야 돼요. 안 그런 인간들 만나면 전염되거든. 그래서 간다요가 커뮤니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대 20대들한테 몇 년째 얘기하고 있죠 지금 간다요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예요. 개인의 자유가 있고 사람마다 다른 거고 뭐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커뮤니티에도 정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있고 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커뮤니티에는 미친 새끼 개 많은데 그중에 1%도 안 되는 사람들은 정상이 있으니까 커뮤니티 해도 되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뭘 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허울 좋은 말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요. 최근에 연준의장 파월이 한동안 꽤 낮은 인플레의 경제 호황기가 왔는데 이제 끝날 것이다. 꽤 오랜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세계화가 이제 끝이 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대요. 세계화가 끝나고 있다는 게 뭔 말이에요? 간다요가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편이랑 핀란드 편에서 단극체제 다극체제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동안 1991년 소련 해체 이후에 최근 2022년까지도 세계화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 중심의 경제 체계가 굴러갔기 때문입니다. 초패권 국가 미국이라는 국가 하나를 위주로 전 세계가 끌려갔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단극체제라고 얘기하죠. 하나의 극만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당연히 미국 편만 들어줄 줄 알았던 국가들이 경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미국이랑 친한 건 맞는데 죽을 때까지 미국 편만 할 건 아니야. 미국이랑도 잘 지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러시아, 중국이랑 아예 쌩까기도 싫어. 이런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미국 위주의 세계, 단극체제가 점점 헐렁해지고 있고 깨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당연했던 세상이 갑자기 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지금 경제 위기가 오고 어떤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금 깜깜무소식이에요.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해지는 세상이 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 되게 자주 하세요. 저한테. 미국은 단 한 번도 우상향이 아니었던 적이 없대. 대공황 이후에도 2008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랬죠. 왜? 2008년까지만 해도 미국 편에 붙어먹으려는 세상이었고 미국이 짱짱했고 미국 외에 경쟁자가 없었고 미국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앞으로도 미국 아니면 안 되는 국가들, 반드시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것도 맞기는 맞아요. 아닌 국가도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미국 아니면 무조건 중국, 러시아를 선택한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미국만 초이스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국가들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 S&P 500, 미국의 다우지수의 그래프는 그 어느 시대보다 완만한 그 우상향이 아니라 요동치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100년간 미국이 우상향이었다. 최초의 인류로 얘기되는 그 인류가 아프리카 현재 소말리아 지역에서 시작했거든요. 그 양반들이 약 20만 년 전인데 인류의 역사 100년만 표본을 가지고 확정짓는다? 아마 1900년대 사람들은 1800년 100년 가지고 결정을 했겠죠. 1500년대 사람들은 1400년 100년 동안을 보고 결정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됐나요? 아니잖아. 지금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 자유민주주의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간다요도 그렇게 생각해요. 간다요도 자유민주주의 좋아해. 근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생긴 지 고작 100년도 안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지는 100년도 안 됐어요. 세상이 계속해서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냥 변하는 것도 아니고 다 변화하고 있어요. 그것도 엄청 빨리. 인간이 현명하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간다요가 좀 자주 얘기합니다. 그럼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인간들이 있어요. 세상은 변했는데 아직도 옛날처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도 나이 먹으면 꼰대 될 텐데 지금 꼰대들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듯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인지부조화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증거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실 2022년 지금 보면은 참 좋은 이념, 좋은 사상 그런 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좋은 책들과 의견과 사상들을 빙자해서 지들이 개거품 물고 똥 싸고 싶은 거를 똥 싸기 위한 휴지 쪼가리로 쓰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염남염하면서 자기들 합리화하려고 그 좋은 여러 가지 사상 다 들먹이면서 연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똥싸대면서. 간다요가 예전에 2019년 유튜브 뒷광고 사태 때 욕을 좀 먹은 적이 있어요. 유튜브 뒷광고 사태 때 욕한 새끼 더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뒷광고를 한 건 아니야. 그러자마자 뒷광고를 옹호하시나요? 뭐 이제 생쇼를 해. 지들 보고 싶은 대로 또 보이는 거야. 뒷광고가 잘못됐지 당연히. 근데 뒷광고가 잘못되었으나 지가 한번 일면식도 없고 원래 구독도 안 누르고 보지도 않던 유튜버가 뒷광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패드립을 들먹이는 그런 애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징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뒷광고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점점 병이 많아지고 있어요. 병. 뭐든지 극단적이야. 그 스카이캐슬 보면 차 교수 있죠. 차 교수. 교양 있는 척하면서 똑똑하고 지 배웠다고 속은 밴댕이 속을 딱 찌면서 아는 척 오지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못 배우고 뭐 교양 없는 행동을 한다 이걸 문제 삼을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배웠든 못 배웠든 아니면은 뭘 욕을 쓰든 욕을 안 쓰고 교양 있는 척을 하든 다 문제야 지금. 뭐로 껍데기를 씌우든 간에 피해갈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나 아는 사람은 철학병 걸려가지고 자기 똑똑하다고 모든 사람한테 철학을 알리려고 난리를 쳐. 그 철학자의 얘기를 교훈 삼아서 이 세상이 접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거든요. 과거의 철학은. 플라톤이 애들도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각 집들의 자식들을 국가를 위해서 길러내고 키워야 되는 것도 국가가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렇게 할 거야? 플라톤 얘기처럼 살 거냐고. 그 과거의 철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대목이 있으면 삼으면 되는 것이지. 과거의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대. 어떡하라고 그래서. 욕을 안 하고 살고 젠틀하고 교양 있고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저 세상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욕을 해야겠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자기 중심을 잡고 자기가 행복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 그래야 다른 사람 말도 들을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 마음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본인이 되어야 돼요. 간다요 친구가 유튜브를 그만뒀었잖아요. 왜 그만뒀어요? 악플에 시달려서가 아니에요. 그 채널의 시청자들은 특정 시청자 무리가 있었고 특정 제 친구가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유입이 돼서 더 이상 관리가 안 되는 채널이었어요. 무슨 짓을 해도 그 채널이 운영되는 건 국가의 짐이야. 입에서 똥 나오는 애들한테 영향을 유튜버가 안 받으면 뭐합니까? 그 입에서 똥 나오는 애들이 댓글로 자꾸 다른 시청자들을 영향을 끼치는데 그런 사람들이 1도 없을 순 없겠죠. 어느 유튜브 채널이든. 근데 분위기 자체가 아예 그렇게 되는 거는 반드시 막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내가 간다요 채널 구독자 빨리빨리 안 올라도 이따구로 인성 터져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 씻지도 않고 매기면상으로 수염도 안 깎고 욕짓거리 하면서 영상 편집도 개허접하게 하고 그랬더니 또 댓글에서 초반에 씻어라 왜 안 씻냐 수염도 깎고 깔끔하게 해야지 사람이 왜 그러고 사냐. 내가 근데 1도 타협을 안 봤어. 그 타협을 안 보니까 독불장군이다 채널 망할 거다 시청자들이 싫어할 거래. 걔네들 프로불편러들 다 쳐내니까 채널의 분위기가 너무나 아늑해지고 정치병 환자들이 유입이 안 되고 너무나 좋은 채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애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 없다면서 니는 왜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저한테 지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니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새끼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해도 돼. 너네 같은 애들은 사회의 악의 축이야 진짜로. 너네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해야 돼. 너무 안 했어 너네를. 이 세상에 수많은 유튜버와 인플루엔서들과 연예인분들이 너무 마음이 착하시고 겸손하셔서 너네 같은 애들을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내버려 둔 거야 그동안은. 간다요 채널 지금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채널의 분위기가 점점 매년 좋아지고 있어요. 다 쳐냈더니. 내가 물론 뭐 100만 뭐 200만 구독자까지는 못 갈 수도 있겠지만 난 그래도 이 간다요 채널이 구독자가 더 이상 안 늘어도 너무너무 이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는 게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간다요가 앞서서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뭐죠? 소속감이죠. 전통적인 소속감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 간다요는 간다요 채널의 소속감을 약간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이 간다요 채널에 약간의 소속감을 갖는 게 이 사회에 개판되는 것을 막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노력할 거예요. 소속감을 개개인들이 잘 만들면 좋지만 소속감을 개개인들이 만들기 힘들다면 아싸리 내가 만들어 놓은 소속감에라도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본인의 소속감이 100이 있는데 100 모두를 간다요에 하지 마십시오. 그건 건강하지 못한 방식이에요. 그냥 한 5 정도? 나머지는 뭐 운동하는 거, 친구 만나는 거, 가족 챙기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또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거로 또 채워. 최소한 간다요 채널은 똥글 쓰는 애들을 양성하고 있지 않고요. 똥글 쓰는 애들을 내버려 두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상한 가짜 뉴스에 취하라면서 국뽕 튜브를 하고 있지도 않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보시면서 재미있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 들으시고 그리고 삶에 대한 교훈도 얻어가시고 뭐 제가 안 드려도 제가 그냥 영상으로 올린 걸 보고 본인들 스스로가 그냥 개개인들이 각각 다르게 느끼시면 좋은 거잖아요. 재밌게 즐기시고 그리고 댓글에서 제발 진지하게 좀 댓글 그만 쓰시고 너무 진지하게 댓글 쓰지 말고 즐기면서 보세요. 어찌됐든 간다요 채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소속감을 건강하게 채울 수 있도록 꼭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이 100이면 그중에 한 5 정도만 좋아해 나. 나머지는 본인 주변 사람들 좋아하고. 자 오늘 여기서 마치죠 뭐.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